자, 안녕하세요. 박수 치고네. 특강할 때는 박수 쳐주시는 거예요? 11시까지 하겠습니다. 책은 다 갖고 계시죠? 네. 이 앞부분으로 보시면 앞부분은 시절부라고 그래서 문제예요.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인데 문제입니다. 앞에 이론 조금 있고 그래서 요 챕터 6까지 해서 페이지 몇 페이지까지냐면 160페이지까지가 시잘부예요. 시잘부고 그 뒷면으로 넘기면은 시꼭태라고 해서 뒷면은 이제 우리가 시험장 가기 전에 한 달 전에 특강 하잖아. 1특강. 그때 가서 그때 자료 주니까 너무 늦다고 그래서 미리 보라고 그래서 다 넣었거든요. 물론 이게 2월 27일 날인가 그때 원고가 다 들어가서 나온 거기 때문에 3월 이후에 개정되는 거는 반영은 안 됐을 거예요. 중간에 개정되면 반영을 해서 내가 올릴 거니까 그대로 따라오시면 되고 일단 첫 페이지 넘기시면 4페이지가 나올 건데 그 컨텐츠 목차는요 그거예요. 그 테마 파트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 시험이 40문제가 나오는데 우리가 공법의 양이 이만큼 있다고 그럴게요. 공법의 양이 이만큼이면 이 상태에서 40문제가 나오면 40문제는 대략 이만큼이 40문제일 거야. 그럼 나머지는 시험에 안 나온다는 얘기죠. 이게 우리 전체 양 중에서 40문제가 이만큼 나와. 그럼 나머지는 이만큼은 우리가 시험에 안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35에 대비하는 거니까. 그럼 35에 대비할 때 이만큼이 나올 건데 우리는 공부를 이만큼 하고 가는 거잖아. 그죠? 왜 기분이 별로 안 좋아? 양이 많은 거야. 양이 많은데 그 와중에서 이제 뽑아서 이제 40문제 만든 거잖아. 근데 여기 잘 나오는 파트가 이게 국토개법 파트가 있고 개발법 파트 있고 건축법 파트 있고 주택법 파트 있고 농지법 파트가 있어. 맨 밑에가 농지법이에요. 양으로 따졌을 때 그럼 여기서 12문제가 나올 거야. 12문제. 이렇게 나올 거고 6문제 나올 거고 개발법에서 6문제 나올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나올 건데 얘가 나왔던 애가 다음에 또 나오는 게 있고 또 나오는 게 있어. 이렇게. 다시는 안 나오는 거 있어. 이렇게. 그리고 또 나오는 거 있고 다시는 안 나오는 거 있어. 그래서 그 기출문제를 보면 그럼 우리가 지금 10년 정도를 기준 잡았을 때 10년 동안 계속 나왔을 거 또 나왔던 게 또 나온 파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거 나올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 3, 4년 전에 나왔는데 예전에 3년 전에 또 나왔던 거야. 그 올해 나올 가능성이 또 높은 거죠. 그럼 요거를 죽어라 공부해야 돼요? 다시는 안 나오는 걸 공부해야 돼? 이거 버려야지. 네, 버려야죠. 요거 해야 되고 요거 공부를 꼭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뽑아보니까 보통 24문제에서 26문제가 똑같은 지문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지문이 약간 변형돼서 있다를 없다를 있다로 해가지고 나오는 게 있거든요. 요 24개에서 26개 있는 거 요거만 자세히 막 공부하고 나머지는 플러스 알파로 공부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도 안 된 상태에서 이거 하고 있으니까 끝이 없어요. 끝이 없는 이유가 이거 다 했어. 다 했는데 시험은 난 이 부분 내가 이제 집중 공략에서 했는데 한 개도 안 나왔어.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한 20페이지 정도를 진짜 아침, 점심, 저녁 먹고 계속 그것만 해서 엄청나게 내가 공부를 했는데 한 개도 안 나왔어. 근데 이게 나올지 안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그럼 확률이 높은 거로 가야 되잖아요. 확률이 그래도 얘가 좀 더 가능성이 높은 거면 난 얘를 한 번 더 보겠다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다 필요 없고 이거는 다시는 안 나올 것 같은 거니까 버려라. 그래서 여기 있는 책은 어떤 거냐면 챕터 형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시면 자 여기 시잘부 1 해가지고 여기 광역도시계획하고 기본계획 절차 내용인데 그 중에서 제일 잘 나왔던 문제가 이런 유형 문제다. 그럼 그 지문 자주 봐야 되잖아요. 기출됐던 지문을 다 보면 좋겠지만 그 중에도 자주 나왔던 지문들 위주로 정확하게 알아두고 플러스 알파로 살붙여 나간다고 가셔야지. 근데 이걸 처음부터 이거를 하면 다른 것들이 전반적인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저게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그래도 우리가 이제 기본 이론 했고 그다음에 요약 이론 했고 기출 지문도 좀 보고 있는 상태니까 진행을 해도 되겠다. 근데 나는 아예 생초보다라고 하시는 분은 처음에는 되게 어려울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작년이나 재작년 보면 7월 달에 공부해보겠다라고 시작하신 분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4월 달이니까 상관이 없지만 7월 달에 막상 온 사람이 공법을 공부하려고 그랬는데 기본서를 보겠다? 일단 이 사람은 안 돼요, 이제. 예. 기본서 보고 끝날 때쯤 되면 시험장 가야 되는데 반복이 안 됐고 뭐가 중요한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전반적인 이론만 보고 가는 거니까 이거는 안 되니까 제가 맨날 시절보라도 그러면 3회독이나 5회독만 하고 달달하고 가시고 모르는 거 있으면은 그냥 버리시고 처음 봤는데 어디서 본 것 같아 갔다 그러면 찍으세요. 근데 찍었는데 맞아가지고 6점 되어서 합격하신 분도 많아요.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가려면 이제 좀 쉬었다가 7월 달부터 하실래? 그분들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시작을 한 거고 상황이 그러니까. 근데 내가 여유가 좀 있으면 그래도 내가 이해하고 제대로 푸는 게 더 낫잖아요. 확률적으로 더 높이는 거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 5회도 시절부 오늘 하잖아요. 하고 이제 집에 가면 동영상 볼 수 있죠. 동영상 볼 수 있을 거니까 한 번 더 동영상으로 시간 날 때 한번 보고 그 다음부터 혼자서 계속 보는 거야. 3회독 정도는 그렇게 한 다음에 시간이 날 때마다 국토개법 파트를 내가 하고 있어. 그럼 얘를 빨리 한번 본 다음에 국토개법 공부하고 개발법 파트 지금 내가 공부해야 돼. 그러면 개발법 빨리 본 다음에 개발법 요약집을 보든 그렇게 하면 아마 최소한의 점수는 맞출 수 있어요. 우린 목표가 몇 점이에요? 60점. 60점도 잘하는 거야. 60점 맞으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8% 안에 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목표는 6점이란 말이야. 여러분들은 8%란 말이에요. 기분 안 좋아요? 8% 분들만 모이신 거 아니야. 이 좋은 날씨에 남들 다 놀러 가는데 안 가고 여기 앉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8% 안에 들기 위해서 뭐 8%꼭 들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50점만 일단 넘으면 되니까. 그래서 일단은 내가 하는 파트는 지금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요거 안 하고 요거 안 하고 요거 안 하고 요거만 할 거라는 얘기예요. 이해됐어요? 근데 책 보면 이제 다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제 앞에 요약은 좀 해놓고 요런 게 이렇게 많이 나온다. 요런 지문들 익숙해지고 앞에 있는 이론 좀 보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교재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알겠죠? 그래서 일단 그래서 오늘이 4월 14일이 일요일이니까 그래서 오늘 10시부터 8시, 18시니까 6시죠? 6시까지 할 건데 제일 궁금한 게 점심시간일 거예요. 궁금하잖아. 밥을 먹으러 언제 가요? 궁금해가지고 2시부터 갈 겁니다. 2시부터 3시 하고 오늘 파트는 이제 3개 파트인데 양이 좀 많은 파트들이에요. 그래서 국토개법, 개발법하고 정비법 마지막까지는 다 못할 수도 있어요. 양이 많아서 160페이지인데 정비법까지가 아마 90페이지가 넘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정비법 중간 아니면 진도를 잘 따라오신다 그러면 정비법 끝내는 걸로. 그리고 다음 주 일요일 날 이제 건축법, 주택법, 농지법에서 이렇게 끝낼 겁니다. 진도는 어떻게 나가는지는 알고 계시고. 그다음에 이 사진들 누구냐면 저희 이제 파트너스 분들인데 이제 맨 위에 우리가 이제 150명 있으면 그 맨 위에 있는 부분만 제가 캡처해 온 거거든요. 이분이 6년 전 수강생이고 이분은 12년 전 수강생이고 이분은 5년 전, 6년 전, 4년 전, 14년 전. 그러니까 이분들 다 이제 경력이 있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이분들 전부 다 여기 앉아있던 분들이에요. 같이 마주보고 있었는데 이제는 나한테 고쌤이라고 그래요. 교수님 이러더니 이제 자기도 컸다 이거죠. 이제 어깨가 좀 고쌤 막 이래요. 옛날에는 막 이러더니 어느 정도 이제 어깨가 올라간 거죠. 네. 근데 저분들 하나하나 다 말하는 게 뭐냐면 시험이라는 거는 자신감인데 공부를 하다 보면 자신감이 떨어지고 특히 시험 보는 당일날 이게 컨디션이 되게 좋아야 돼요. 평상시에 모의고사 때 되게 잘 나왔는데 시험 당일날 컨디션이 안 좋아서 망가지는 분도 있기 때문에 멘탈 관리 잘해야 되고 아침에는 무조건 음악 들으면 안 되고 옛날에 제가 수능 세대거든요. 수능 보러 가는데 아침에 택시 타고 이제 가는 건데 아버지가 데려다 준다 그랬는데 정신 없으니까 음악 딱 들으면서 시험 보러 이제 가려고 이제 딱 음악 딱 듣고 택시 타는데 그때 택시 타는데 음악 듣고 있는데 라디오를 듣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라디오에서 그 전라도와 경상도 가로지르는 화개장터가 나오는 거예요. 따라 불렀죠. 국어 듣기 평가하는데 영어 듣기 평가하는데 전라도 이게 수능 금지곡이었어. 그게 난 몰랐어 그때는. 근데 내가 아침에 그 컨디션이 망가지고 좀 정신 막 차리니까 1, 2문제가 날아간 거야. 탐이 뭐라고 했는데 못 알아듣겠더라고. 내 머릿속에 딴 게 들어있다는 얘기지. 멘탈 관리 잘 하셔야 되고 지금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하고 나는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하겠다. 오늘이 시발점이다. 시절부 하니까 딱 시발점이라고 생각하시고 2주 빡세게 열심히 한다. 그리고 계속 반복해가지고 내가 최소한의 점수 맞추겠다라고 하면 공법은 다른 과목에 피해 주면 안 돼요.
중개사법한테 공시법한테 피해 주면 안 되고 얘는 할 일만 딱 하면 돼. 50에서 60 사이. 그것만 하셔도 50점 맞아도 10점만 가져오면 되는 거고 60점만 맞으면 남들한테 아무런 피해 안 주고 그냥 깔끔하게 합격하는 건데 요즘에 중개사법이 많이 올라가서 많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공법은 50에서 60을 목표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첫 번째로 나오는 게 41번부터 나와요. 41번부터 시작해서 80번인데 1교시 끝나고 이제 점심 먹고 이제 2교시 들어가잖아요. 중개사법 1번부터 40번 풀고 41번부터 80번까지가 공법입니다. 이거 끝나고 난 다음에 책가방 사람들 많아요. 책가방 싸는 사람들. 일단 다 찍은 것 같은 거야. 근데 공시세법 보기도 싫고 그래서 그냥 나오시면 안 되고 옆에 있는 사람하고 다 맞추면 안 돼. 그거 정답 절대 아니니까. 나는 4번인데 이 사람이 2번이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자기가 확실하게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점수 맞추지 말고 바로 이제 3교시 보고 난 다음에 나오시는데 공법은 첫 번째 문제가 어렵다라는 느낌이 오면 막 이제 멘탈이 관리가 안 돼요. 근데 첫 번째로 나오는 41번이 행정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맨날 공부했던 광역도시계획하고 도시군 기본계획하고 도시군 관리계획 3개 중에서 최근에 광역하고 기본계획 중에서 어느 게 더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어떻게 알았어요? 광역이에요. 광역도시계획도 잘 나와요. 근데 기본계획하고 광역을 섞어서 같이 내는 유형이 더 최근에는 많아졌기 때문에 광역하고 기본계획의 핵심만 딱 키워드 잡아놓고 문제 풀면 돼.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문제를 내가 확실하게 4번 같아 하고 넘어가면 다음 문제도 이제 좀 약간 스무스하게 가는데 첫 번째 문제에서 확 하는 순간부터 이것이 어렵나 보다 하면서 좌절감이 오면 그때부터 자신감 떨어지니까 첫 번째는 무조건 맞춘다고 가셔야 돼.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국토개법이 12문제가 여기서부터 나오기 시작하는데 여기서 10개를 맞췄다. 여기서 10개 맞추면 절대 60점 무조건 맞을 수 있어요. 몇 개를 틀렸다는 얘기지? 국토개법이 12문제 나오는데 그 중에서 10개를 내가 맞췄어. 그럼 2개 틀린 거잖아요. 틀리라고 하는 문제가 2개 정도 나와요. 20년을 공부해도 못 푸는 문제 있어. 20년을 공부했는데 내가 이걸 못 풀었다. 그럴 수 있어요. 선생님들도 전화해서 선생님 이거 다 뭐야? 4번 아닌가 이거? 4번 같은데 이거 2번도 혹시 모르니까 일단 참고해보자. 이렇게 하는 문제도 있어요. 퀴신 규칙에 있기 때문에 구석에 있는 거 갖다 내면 못 맞추는 거야. 근데 그걸 가지고 고민하고 있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버리고 이렇게 맞힌 다음에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도시개발법에서 3개, 뭐 정비법에서 3개만 맞아도 16개란 말이에요. 꽈랑 넘었단 말이에요, 일단. 그럼 여기서 몇 개만 맞아주면 되는 거예요? 꽈랑 넘었으니까. 8개. 너무 어려워요? 8개 맞아주면 돼요, 8개. 그래서 건축법 7문제, 주택법 7문제, 농지법 2문제잖아요. 그럼 총 몇 문제? 16개에서 절반만 맞으면 60점이란 말이야. 그럼 이제 어디선가 용어정의 관련된 거 쉬운 거 맞추고 하다 보면 올라가는데 여기서 얘가 문항수가 확 떨어졌다. 올릴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국토개법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10시부터 1시까지는 아마 국토개법 갈 거니까 3시간, 처음에 3시간이지만 혼자서 동영상 한번 볼 때는 1.5배속으로 하면 2시간으로 줄어요. 그 다음에 2배속으로 하게 되면 1시간 반으로 줄 거기 때문에 처음에가 어려운 거야. 그거만 잘 하시고 반복하면서 뭐 모의고사 문제도 풀고 뭐 하면서 실력 올려가면 되니까. 그럼 이제 오늘 국토개법 제일 처음에 할 때 전국 토지에 여기 국토 줄여서 뭐라고 그러죠? 전국 토지를 줄인 말이에요. 대답 안 해도 돼요. 평생 그러고 살아라. 전국 토지를 앞으로 계획을 짤 테니 이 계획에 맞춰서 이용하세요. 그래서 여기 선계획 후 이용, 후 개발이라고 하는데 그럼 이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대한민국 전국에 짜 있는 계획이 국토종합계획인데 국토종합계획은 국토기본법에 있기 때문에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다. 그러면 2개 이상의 묶은 도시에서 묶은 계획을 우리 뭐라고 그러죠? 광역도시계획. 그럼 얘는 시험 문제가 뭐가 주로 나오냐? 내가 출제위원이면 광역도시계획은 어디서 짜는 거야? 이거부터 물어보고 싶을 거야. 뭐 어디서 짜? 광역계획권에서. 그럼 광역계획권이 그럼 어디에서 누가 지정하는데? 이게 나와야죠. 그럼 광역계획권이라는 건 도시를 1개를 2개를 최소 2개 이상을 묶어야 돼요. 그럼 1개 도시를 관리하는 사람은 지정할 수가 없다라는 결론이 나온 거고 그 2개가 어디에 있냐에 따라 윗사람이 지정해 주겠죠. 만약에 경기도 수원시하고 경기도 용인시 2개를 묶겠대요. 그러면 수원시하고 용인시장은 묶을 수가 없겠네. 근데 여기 경기도 같은 도죠. 지정하는 사람은 윗사람이 누가 지정해 줘야 돼? 도지사가 지정하면 누구한테 통지를 해줘야지. 국장한테 해줘야 돼요. 중앙행정위원장한테 해야 돼요. 얘네 둘한테 해줘야 돼. 얘네 둘한테 해서 야 계획 짜라 라고 통지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시험 문제로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럼 광역기획권은 같은 도면 누가 지정하고? 도지사가. 근데 시하고 도, 서울시랑 경기도에 걸친 거예요. 그럼 시도 윗사람은 누구이기 때문에? 국장. 국장이 지정해주면 지하고 나서 시도지사한테 통보해서 야 광역기획권 지정했거든? 시도지사 니네 계획 짜서 나한테 승인 받아라 라고 통지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광역기획권은 누구 아니면 누구밖에 지정 못하냐? 국장하고 누구밖에 못해요? 도지사밖에 못해요. 왜 못해요? 라고 하면 도시가 어디예요? 그럼 한번 불러보실래요? 도시가 어디지? 도시? 특, 광, 특, 군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그 다음에 시군인데, 요 시군은 현재 같은 도면 누가 지정하면 돼요? 도지사. 시하고 도에 걸쳤으면 윗사람이 누구예요? 국장. 지정은 이 국장하고 도지사가 하지 얘네들이 지정 못하는 거야. 그죠? 그럼 이제 국장이 지정하면 시도의사가 짜서 국장 승인 얻으면 되고, 도지사가 지정해주면 시장 호수가 짜서 도지사한테 승인 얻으면 되는 거죠. 그럼 첫 단계가 광역기획권 누가 지정할 거냐, 절차가 뭐냐, 그리고 나서 광역도시계획 어떤 절차로 수립할 거냐가 시험 문제거리예요. 그 다음에 한 개의 도시 하나만 갖고서 야 방향 잡는 계획하고 집행하는 계획 두 개로 나누자 해서 한 개의 도시에서 짜는 계획을 도시군 계획이라 하는데 도시군 기본계획하고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나누겠다. 그럼 방향부터 잡고 그 다음에 집행할 거니까 방향 잡는 거는 일반적으로 추상적으로 장기적으로 잡아야 돼요. 그래서 광역 기본 종합 들어가면은 방향성 제시하는 나랑 관련 없는 뭐라고 그러죠? 비구속적 계획이고 구체적으로 이제 방향 줬으니까 우리가 이제 집행해야 돼. 어디를 개발할 거냐면 여기를 개발할 거래요. 그럼 여기 있는 농림지역이 있는데 개발이 안 되잖아. 그럼 용림지역을 도시적으로 막 바꿔라. 도시적으로 바꾸려면 기초조사하고 뭐하고 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어디서 하겠다? 구체적으로. 도시군 관리계획에서 하겠다.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이 뭐예요? 했을 때 옛날에는 용계, 기도, 지, 입 그랬죠. 용한테 객이면 돌아버리지 입 돌아갔네 했었잖아. 근데 지금 도복이 하나 더 붙었죠. 그래서 용계, 기도, 지, 입, 도복이라고 그래요. 도시혁신구역하고 복합용도구역이 신설이 돼서 이게 또 처음 듣는 사람들은 반성해야 돼. 개성된 강의 여기도 올리고 유튜브에도 올리고 다 올려놨는데 보질 않아요. 옛날에는 올리면 조회수 막 한 번 15,000회 막 이랬거든요. 지금 15,000회, 8,000회 이 정도야. 공부 안 한다는 얘기야. 가슴이 찔린 사람 있어요? 그러니까 개정 강의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그 부분이기 때문에 남은 거지는 다 몰라도 상관없어. 또 3월 9일 날인가 또 개정되는데 도시형생활주택에서 옛날에 30 미만이면 방이 1개고 30제곱미터 이상이면 방이 몇 개 된다. 이거 없어졌어요. 없어져 버렸어. 그냥 삭제만 하면 돼. 그럼 되게 좋지 우리는. 그럼 삭제하면 아싸인데 추가됐어요. 그러면 아이씨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근데 추가된 거라서 시험에 낼 거란 말이야. 그럼 현재 두 가지 계획으로 나눠질 때 어느 게 나랑 관련 있는 계획이고 도시군 관리계획. 그럼 얘가 하는 게 용도 지역도 지정하고 그걸로 안 되니까 용도 지구도 만들고 용도 구역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용계, 기도, 지, 입이었는데 도복이 들어간 거예요. 그 중에서 용쓰리라고 하는 게 용도 지역, 지구, 구역 제도랑 그리고 야 이제 용도 다 정해놨으니까 개발해봐. 그럼 제일 먼저 뭐부터 깔아야 돼? 도로 기반시설 깔아야 되니까 기반시설 설치를 정비를 어떻게 하겠다라고 얘가 결정을 하면 결정이 되기 전까지는 규제를 못하지만 결정이 되는 순간부터 이 땅 소유자들이 보상금 많이 받으려고 어떻게든 무슨 짓을 하더라. 그래서 야 이제부터는 얘 도시공객 시설이야. 여기서 아무것도 하지 마. 그래서 도시공객 시설이라고 결정이 되는 순간부터 개발 행위는 못한다. 그런데 그거를 하는 사업을 그럼 도시공객 시설 사업이라고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구획 정리해서 단지를 만드는 건 무슨 사업이에요? 도시개발 사업. 기존의 도시에서 오래된 지역인데 정비할 게 한 개, 두 개만 있는 게 아니라 뭉쳐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대단위로 구역 자체를 지정해서 가자. 그래서 정비 사업이라는 거 있는 거지. 사업이 몇 개 나온 거죠? 세 개는 다 어느 계획 안에 들어있는 거냐면 도시군 계획에 있는 거잖아요. 그럼 세 가지를 한꺼번에 도시군계획 사업이라 한다. 그럼 도시군계획 사업은 공익사업으로 봐야 돼? 사적 개발 사업으로 봐야 돼요? 공익사업. 그럼 공익하고 사적 개발은 대등한 관계잖아, 이렇게. 근데 뭐가 더 우선해야 된다? 공익사업이 우선해야 됩니다. 이러다 죽을 것 같아. 뭐 감기 못 감기 걸려가지고. 그럼 이제 이 세 가지 사업 중에서 공적 개발행위라고 하는 거는 국토계획법에서는 도시공개 시설 사업밖에 없어요. 개발법에는 개발사업으로 넘겨놨고 정비사업은 정비법으로 넘겼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 끝난 거고 요거는 이제 사업하는 시행자가 실시계획 작성해서 인가를 받는 형태로 돼 있는데 이거가 아닌 모든 행위는 네가 하는 사적 개발 행위로 봐서
우리 개발계획 작성해 오면 내가 허가해 줄게. 이 사업에 지장 주는지 안 주는지 내가 확인해 보겠다. 그럼 내가 건축하고 물건 쌓고 토토토를 하겠다. 이거 하려면 내가 하는 행위가 도시군계획에 부합돼야 돼요? 부합되지 않아야 돼? 부합돼야지. 그럼 도시군계획은 누가 짜는데? 특광, 특특, 시장, 군수니까 개발행위 허가권자는 누가 되는 거예요? 특광, 특특, 시장, 군수가 되는 거야. 그럼 그 사람한테 물어보고 괜찮아요? 그럼 할게. 너 허가해줄게. 15일 안에 허가해주면 이거 하면 되는 거야. 근데 허가권자가 이거 허가를 막 해줄 때 기준에 맞으면 무조건 허가해줘야 되거든, 이분은. 근데 여기가 문제가 생긴 게 기반시설은 되게 부족한데 설치를 하려고 확장을 하려니까 확장이 안 돼. 그런데 얘가 여기서 개발행위 또 하는데 기준에 맞은 거야. 그럼 또 허가를 해줘 버리면 여기 더 부족해지니까 여기는 집중적으로 관리를 좀 해야겠다. 개발의 밀도가 높으니까 개발의 밀도를 관리하겠다고 만든 게 뭐예요? 개발 밀도 관리구역. 그럼 이거는 허가권자가 문제가 발생하니까 지정한 거죠. 계획으로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계획은 다 짜놓은 상태인데 갑자기 문제가 발생하니까 다시 계획을 짜긴 귀찮으니까 야, 심의 거쳐 지정해버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럼 얘는 도시공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냥 허가권자가 심의만 거쳐서 한다는 거예요? 허가권자 심의만 거쳐요. 그래서 의협심을 거쳐야 되는데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걔네가 반대할 거 뻔한데 안 돼. 전문가들한테 심의만 하자.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지금 하는데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얘랑 반대 개념으로 야, 개발행위가 막 일어나려고 하는데 기반시설 부족하대. 근데 여기 설치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게 해. 하게 해주는데 얘 때문에 도로 필요하고 상하수 필요한 거니까 너도 돈 좀 내라. 그럼 기반시설 부담금을 걔한테 뭐를 시키면 돼? 전가시키면 되죠. 그래서 이거는 기반시설 부담구역인데 돈 내라 그러면 얘네가 언제 나한테 물어봤냐 이런 식으로 따지니까 얘는 의협심 중에서 의견 청취하고 심의는 거쳐야겠다. 그래서 얘는 뭐만 거치고? 얘는 의심 거쳐서 지금 하는 거예요. 도시공관리계획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이리로 내려왔잖아. 그러면 이제 시험 문제는 뻔한 게 다음 중 도시공관리계획 내용 아닌 거 고르세요. 그럼 얘가 답이지 항상. 그죠? 그걸 알고 공부한 사람하고 이거 모르는 상태에서 나오면 다 본 거야 이게. 여기서도 받고 저기서도 받고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지. 그리고 이 행위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야 이거 보충해서 규칙 좀 만들어야겠다 해서 만든 게 보칙이거든요. 그래서 사업하는 시행자 보호 규정도 있고 소유자도 보호해야 되니까 소유자 보호를 위한 매수 청구 제도도 있고 타인 토지 출입도 있고 그리고 기반시설이 항상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기반시설이 뭔지는 아십니까? 그래서 46개가 있는데 얘랑 연결해 볼 테니까 틀린 거 한번 골라보세요 라는 문제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총 12문제가 여기서 나온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그럼 뭐부터 해야 되냐면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여기서 계획을 짤지 여기서 짤지는 몰라요. 전국 대상이면 어느 분이 하면 돼요? 국장이 하면 되는데 걔는 국가가 계획을 잡아놨으면 밑에 있는 애들은 그 계획 따라야 되죠. 그럼 앞으로 내가 지역에서 계획을 짤 때는 항상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냐면 국토부에 물어봐야 돼요. 국토부에 물어봤더니 우리가 정한 기준에 안 맞으니까 이 부분은 좀 수정하시길 원합니다 라고 할 거예요. 그럼 기준은 항상 누가 제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국장. 근데 기준은 국장이 아닌 거 2개가 있으면 걔만 외우면 되고 걔 빼고 앞으로 기준은 뭐 조례로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럼 다 틀렸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기준은 항상 누가 정해요? 국장. 그럼 여기서 대상 지역이 1개가 아니라 2개야. 그럼 여기 2개 묶이면 광역도시 계획을 짜면 되고 여기 1개의 계획 짜는 거는 1개의 도시군 계획을 짜면 되죠? 그럼 여기 2개를 묶었어. 묶으면 무슨 계획이라고 표현했어요? 광역도시 계획. 1개의 도시는 도시군 계획. 근데 도시군 계획은 뭐부터 짜고? 기본계획 짜고. 기본계획이 나와야 그거에 맞춰서 집행하는 뭐가 나오는 거예요? 관리계획이 나와. 그럼 관리계획은 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된다. 기본계획은 관리계획의 지침이 되는 계획이다. 상충하게 되면 누가 우선한다? 기본계획. 기본계획하고 광역도시계획이 부딪히면 얘하고 얘 중에 잘 봐요. 광역도시계획이 큰 겁니까? 기본계획, 관리계획이 큰 겁니까? 그럼 기본계획하고 광역도시계획이 부딪히면 누가 우선한다? 그럼 얘 같은 경우는 타당성 잃었죠. 그럼 타당성 바꿔야 되니까 할 때마다 바꾸지 말고 정책 바뀔 때 하자 해서 몇 년마다?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하는데 얘는 특수계획이에요. 여기는 안 짜는데 여기만 짜잖아. 그럼 얘는 타당성 검토 이런 거 할 일이 없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은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한다. 이런 말씀은 택도 없는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정부가 이 계획을 다 짜놨죠. 근데 제가 LH인데요. LH공사 들어봤어요? 내 공사 아니에요. LH공사예요. LH공사가 뭔가 신도시를 개발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역에 신도시를 개발하고 싶은 거야. 그럼 요 개발하는 계획 지금 현재 LH가 하는 게
여기 A시랑 B시랑 이 해당 도시가 저기는 개발하면 안 돼라고 해놨는데 얘는 여기서 개발하겠대. 택지 개발하겠대. 그럼 돼요? 안 되잖아. 그럼 앞으로 다른 법에서 토지를 이용하겠다 그러면 이미 짜놓은 계획이 전국에 다 짜놓은 계획이 광역도시 계획이에요? 도시군 계획이에요? 여기는 광역도시가 없잖아 지금. 무슨 계획은 다 있어요? 그러면 무슨 계획이 맞아야겠네. 그래서 다른 법률에서 토지를 이용할 때 기본이 되는 계획은 뭐예요? 그럼 뭐라고 불러요? 도시군 계획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 단어가 어려워서 그래요. 다른 법에서 택지개발 촉진법에서 택지를 개발하고 싶다. 무슨 계획을 봐야 돼요? 도시군 계획에서 개발의 이용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 여기다라고 해서 해놨으면 거기다가 지정해서 개발을 해야지 보존하라고 해놓은 땅에다 지정하면 목적이 달라지잖아요. 그럼 도시군 계획 너 왜 짰니? 이렇게 되는 거니까. 됐죠? 근데 여기서 한 개의 도시 안에서 수도, 상하수도, 뭐 개별적으로 부분 계획을 짤 때도 있거든요. 그럼 이 부분별 계획을 짤 때에는 방향을 잡는 계획에 맞아야 되는 게 맞아? 아니면 구체적으로 집행하는 계획에 맞아야 돼? 내가 지금 부분별 계획을 짜고 있어요. 그럼 이 도시에서 방향 준 대로 가야 될 거 아니야. 방향 뭐에서 줘요? 그럼 이제 어떤 특정한 계획이 어떤 특정 부문별 관련된 계획을 짠다면 무슨 계획에 맞아야 된다. 기본 계획에 부합돼야 된다. 이 지문이 나오는데 부합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 나오면 틀렸네 이렇게 하면 돼요. 한 번만 따라하세요. 부분별 계획. 저 바보같이 해줘. 부분별 계획. 부분별 계획은 기본 계획에 부합돼야 돼. 부분별 계획은 무슨 계획에? 기본 계획에 부합돼야 된다. 부분별 계획은 기본 계획에 부합돼야 된다. 되게 없어 보이죠? 우리 어머가 나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이러고 삽니다. 나 박사인데 이러고 살아요. 되게 없어 보이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 들었는데 하나도 모르고 집에 가는 게 그게 더 쪽팔린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아세요? 좀 이따 내가 물어볼 건데 상하수도 관련된 부분별 계획을 짤 때 무슨 계획이 맞아야 돼? 그거 나오면 되는데 그게 안 나오면 그게 더 창피한 거라고. 부분별 계획은 무슨 계획에 맞아야 돼? 기본 계획에. 그럼 이제 볼게요. 교과서 보시면서 정리 한번 해볼까? 자, 여기 저 내용을 하려고 지금 준비할 건데 거기 4페이지부터 있는 거는 뭐를 정리해놨냐면 4페이지 보시면은 제가 아까 24개에서 26개는 중복이 돼서 계속적으로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제 국토개법에서 잘 나오는 파트가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거기 4페이지에 보시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2문제에 써놨죠, 가로에. 그리고 여기 1, 2, 3, 4, 5, 6, 7, 8, 9대 있죠. 그래서 첫 번째 1번이 광역도시 계획이 되게 잘 나오는데 수리권자가 꼭 나온다. 그렇게 봐야 되고 기본 계획은 절차 내용하고 그리고 광역계획권 지정권자 잘 나오기 때문에 최근에 두 가지를 혼합하여 자주 출제한다. 이 파트 문제는 난 무조건 맞춰야겠다. 이 말의 뜻이에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게 테마 1이 되고 2번이 테마 2가 되고 그 다음에 3번이 시작으로 3번이 되는 거예요. 이 목차대로 제가 진도를 뺐다고. 이해됐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건축법 있고 6페이지까지 가면 주택법, 농지법까지 있잖아요. 요게 이제 테마 파트예요. 이제 시작부 파트로 시작을 할 거고 그리고 7페이지부터 보세요. 7페이지. 제가 이제 수업할 때 따라하세요 막 했던 거 있죠. 너 6, 4, 저 5, 6, 2, 2 막 했던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거 나중에 보면 그게 뭐였지 기억이 안 날까 봐 해서 제가 여기다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저랑 같이 수업을 안 들었던 분들은 보시면 안 되고 기존에 수업을 들었던 분들은 이게 약어가 이거구나라고 해서 확인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여기 있는 내용들 중에서 아마 11페이지까지가 제가 맨 11페이지 가시면 농지법까지 있죠. 혹시 1090, 330, 120, 120 들어본 적 있어요? 비협조적으로 나온다 또. 1090, 330, 120, 120. 농업인 정의죠. 땅 얼마? 1000. 농작업은 90일. 축산업은 120일. 연간 얼마? 120만 원. 이제 그 약어 써놓은 건데 기억이 안 날까 봐. 거기서부터 거기 11번까지 써놓은 거가. 요게 이제 저는 수업 같이 했던 분들은 보시고 안 했던 분들은 안 보셔도 돼요. 자, 그러면 이제 한 장 넘기면 요게 나와요. 국토개법 나올 건데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게 요 그림 한 거 본 거예요. 글씨가 너무 작아서 제가 PPT로 다시 바꾼 거고. 그럼 이제 자, 여기 봐보자. 전국 토지에 대해서 계획 먼저 짜고 그 다음에 이용한 다음에 요 계획하고 이용에 관한 법률이잖아요. 위반하게 되면 벌칙 때리겠죠. 그 다음에 보칙이 나오는 거예요. 그 중에서 계획이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이 있는데 광역하고 기본하고 종합 들어가면 비구속적 계획이라 계획 자체를 수립해서 무슨 절차로? 승인. 수립해서 승인하는 절차인데
구속력이 들어가는 계획은 입안에서 뭐 한다죠? 결정. 그럼 이 사람 입안권자, 수리권자 이거 찾아내는 거는 대상 지역만 찾으면 다 나온다. 그거 하면 요 도시군관리계획 내용의 용계, 기도지, 입도복인데 그 중에서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기반 시설, 그다음에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지구단위계 구역까지가 있었는데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없어지면서 도시혁신구역하고 복합용도구역하고 도시공객시설 입체복합구역인데 너무 길어서 그냥 입도복이라고 할게요. 입도복이라고 할게요. 입체복합구역이라고 해서 앞에 도시공객시설을 입체적으로 어떻게 용도를 만들 거냐라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생략을 할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하철이 있는데 지하철은 뭐만 가면 돼? 철도만 가면 되죠. 이게 무슨 시설이죠? 기반시설 결정되면 도시공개시설. 근데 이게 이 상하 아래 공간이 너무 아까운 거야. 아깝잖아요. 기차만 지나면 되는데. 그럼 여기다가 이쪽 밑에다가 그러면 여기다가 CGV도 넣고 호텔도 넣고 그래서 복합용도로 만들겠다 해서 입체복합구역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기반시설을 살리겠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입체복합구역이란 말이 나오면 무슨 시설? 도시공개 시설을 입체적으로 복합해서 써보겠다라고 용도구역을 하나 다시 만든 거예요. 개발제한구역 만든 것처럼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실패하니까 얘를 만든 거거든요. 그리고 도시혁신구역 같은 경우는 이게 화이트라고 그랬죠. 화이트. 기존에 있던 거 싹 밀어버리고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 호텔 만든 것처럼 싹 밀어서 여기 한번 백지화 시킬 테니까 계획 자체를 다시 만들어봐. 그래서 규제를 대폭 완화해 줄 테니까 새로 개발해봐라. 이게 지정되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완전 좋은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토지공개 확인서 보다가 얘가 나오면 전화 주세요. 같이 들어가는 거야. 혼자 가면 안 돼. 걔네들 같은 경우는 개발의 가능성이 있고 규제를 완화할 거기 때문에. 그리고 복합용도구역은 공장지대인데 공장이 너무 허술해져가지고 이게 쓰러져 가는데 여기다가 주거기능도 넣고 상업기능도 넣어서 복합의 용도로 만들어 보겠다 해서 복합용도구역이에요. 얘는 공장을 주 대상으로 하는 거고 얘는 화이트구역. 그러니까 그 개념을 알고 있어야지. 그리고 기존에 있던 철도 지역이 너무 철도 정비창 있죠. 용산 정비창 거기 가면 그 허벌판이야. 철도만 기지만 있고 그 위 공간 너무 아까운 거 아니냐 이 핵심 지역에서 그걸 이제 도시공개 시설 입체 복합구역으로 살려보겠다. 그래서 만든 건데 이거는 올해 신설됐기 때문에 절대 어렵게 안 나와요. 용어 정의해놓고 도시혁신구역 용어 정리해놓고 얘 뭐니? 그러면 3번에 도시혁신구역 동그라미 이 정도 수준일 거예요. 우리한테는 찬스죠. 쉬운 문제 맞출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잖아. 근데 개정됐다고 짜증나 이러면 안 되고 오히려 개정이 돼서 좋아진 겁니다. 그러면 요거를 하기 위해서 도시공관리계획 짰으니 용도 정해놨고 지구 정해놨고 구역 정해놨으니까 니네들 네 땅을 이용할 때 이거에 맞게끔 개발해. 주거지역이고 녹지지역인데 녹지지역에다가 공장 지으면 됩니까? 안 돼. 이거 허가 안 해줄 거야. 개발이 허가 안 해주겠대요. 특강특특시장문서가 이렇게 목적을 정해놨는데 네가 네 땅이라고 네 마음대로 짓는 건 안 돼. 용도지역이 자연녹지니까 창고까지는 내가 허용해주겠다. 근데 여기다가 공장 짓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럼 불어. 이렇게 하겠대요. 그걸 누가 계획 짰던 누구한테 가서 특광, 특특, 시장, 군수에게. 근데 이분이 문제가 허가를 해주려고 했더니 문제가 생겨서 계획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아까 개발밀도관리구역하고 기반시설 부담구역 얘는 뭐만 거쳐서? 심의만. 얘는 의심 거쳐서 얘는 행위 제한을 강화시키면 되는 거죠. 얘는 돈을 받으면 되는 거잖아. 그럼 절차가 약간 다르겠네. 그리고 도시공개 시설 사업할 때 시행자 보호규정 관련된 거랑 타인토지 출입은 보칙에서 그나마 좀 잘 나오는 파트라서 타인토지 출입하고 그리고 행정심판 관련된 거 정도만 보면 된다. 요 내용 갖고 이제 전체적인 그림 그렸으니까 자 다음 페이지 볼까? 요게 이제 행정계획 파트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15페이지에 광역도시계획부터 들어갈게요. 광역도시계획. 자, 광역도시계획 일단 얘 하려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그러면 광역도시계획은 뭐부터 지정을 해야 되는데? 광역계획권. 광역계획권을 누가 지정하냐? 그러면 두 분밖에 없었거든. 같은 도면 도지사, 시도 걸치면 국장, 뭐 거쳐서 심의. 지가 잘 알지 못하니까 밑에 있는 애 뭐 들어서 의견 들어서 그 말만 기억하면 돼요. 그러면 국장, 도지사가 밑에 있는 애들 주변에 의견을 들어서 심의 거쳐 광역계획권 지정했다. 그러면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게 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계획을 수립하는 사람이 하는 일하고 이 승인하는 사람이 하는 일을 나누겠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모든 계획은 뭐부터 해야 돼? 기초조사.
그래서 기초조사하고 주민들이 의견 한번 야 방해 잡는 거 들어는 봐야 되니까 뭐 하자. 공청회. 공청회 할 때 의견 제시를 안 하니까 어디 의회? 지방의 의견을 들어서 계획을 뭐 하면 돼요? 수립하면 돼. 그럼 계획을 수립할 때 요 수립권자가 누구냐? 요걸 찾아야 되거든요. 요것만 찾으면 광역 끝난 거야. 이제 우리 기본 베이스는 된 거니까 핵심만 얘기하고 끝낼 거예요. 그럼 광역도시계획이 만약에 광역계획권을 정할 때 같은 도입니다. 그럼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누구죠? 시장군수. 시장이 작거나 군수가 작거나 시장 군수가 작거나 해서 시장 또는 군수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도면은 누가 짜서 시장 군수가 짜서 지정해 주신 누구한테 가서 도지사한테 승인청해라. 근데 그게 시도에 걸쳤네. 그럼 누가 지정해 줬겠네요? 지정하는 거 윗사람? 국장이 지정해주면 그 안에 있는 누가 짜서 누구한테 가서 승인 얻어라. 국장. 단 몇 년 안에 승인청을 했어야 되는데. 근데 만약에 시장 군수가 3년 안에 승인청 안 하면 어느 분이 직접? 도지사가. 시도가 3년 안에 승인청 안 하면 누가 직접? 국장. 단 요청하면 같이 짤 수는 있죠. 요청하게 되면 요청이란 말이 나오면 할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럼 시장 군수는 누구랑 같이 하면 되고 도지사랑. 시도의사는 누구랑 하면 돼요? 국장. 그런데 요거 시장 군수는 누구한테 승인 얻었죠? 도지사. 시도는 누구한테 승인 얻었어? 국장. 근데 시장 군수가 요청을 해서 도지사랑 같이 짠 거야. 국장한테 가야 돼? 승인 얻어야 돼? 안 얻어도 돼? 안 얻어도 되죠. 원래 승인권자 이분이었는데. 그래서 그런 지문이 나오는 거야. 이게 광역도시계획인데 얘랑 순서가 똑같은데 기본계획 똑같아요. 수립해서 뭐 하는 거예요? 승인. 기본계획도 수립해서 승인. 근데 도시군 관리계획은 구속력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입안에서 결정. 요거만 다른 거거든요. 이제 수립권자를 찾아낼 때 뭐가 중요한 거냐? 대상 지역이 어디냐를 가야 돼요. 도시군 기본계획은 대상 지역이 어디예요? 특광, 특특, 시군이 대상이지 광역계획권이 대상이 아니잖아. 그럼 대상 지역이 특광, 특특, 시군이니까 그 관할하는 자가 짜는데 이거 국가계획 관련되면 국장이 짤 수가 없는 게 이거 세종시를 국장이 모르잖아, 잘. 저기 해남군을 해남 군수가 잘 알아요? 국장이 잘 알아요? 해남 군수가 잘 알지. 그래서 얘는 영어로 뭐라고 그랬지? only 누구만, 특광, 특특, 시장 군수만 짜고 예외는 없다. 그리고 시장 군수 윗사람 누구죠? 도지사한테 승인청하면 되는데 특광, 특특은 본인이 확정 안 됐죠? 그래서 기본계획에서는 어느 분이 안 나와요? 국장이 안 나와요. 국장은 뭐만 제시해주고 기준만 제시해주는 거야. 그리고 하나 더 있어. 얘 수립하는 절차가 기초조사 그대로 준용하고 공청회 그대로 준용하고 지방회 그대로 준용하는 거예요. 근데 권한자가 누구로만 바뀌었기 때문에 특광, 특특, 시군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지방회가 특광, 특특, 시군 의회로만 바뀐 거고 공청회는 똑같아요.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일간신문에 공고해서 그 기간에 뭐 어떤 내용을 어디서 뭘 하겠다는 걸 알려주면 그 기간 안에 의견을 제시한 게 타당하다고 인정이 되면 반영하여야 한다. 그리고 기초조사 그대로 준용하는데 얘는 추가로 이 도시를 개발할 거야 보존할 거야를 방향을 제시하는 사람인데 야 이거 인구경제 조사만 하지 말고 이거 그 하나 좀 추가로 좀 더 해봐. 재해에 취약한지 안 한지도 알아야죠. 토지 적성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추가하라고 했더니 힘들어 죽겠는데 또 하라 해서 토했다고 그랬죠. 토가 뭐예요? 토지 적성 평가랑 해가 뭐예요? 재취약성 분석 추가로 해야 된다. 여기 기본계획은 어느 분이 절대 안 나와요? 국장은 기본계획의 수립권자가 아닌 것만 하나 기억하시면 되고 하나 더 있어요. 여기 기초조사 요구를 할 때마다 계속 할 때마다 인구경제 사회문화 조사하려니까는 돈 많이 들죠. 그래서 광역도시계획 짤 때 기초조사 정보체계라는 걸 만들어놨어. 정보체계라는 거를 구축 운영하기로 돼 있거든요. 기초조사 정보체계 구축 운영을 이걸 했으면 중간중간에 한 번씩 재검토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재검토는 거의 대부분 몇 년마다? 5년마다. 이거 보고 얘가 짜는 거예요. 그리고 수립하는 사람이 기본계획 수립하는 사람이 수립하여야 한다까 할 수 있다까? 하여야 한다. 관할하는 자가 수립을 하여야 하는데 하여야 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야 굳이 이거 광역도시계획 짤 때 기본계획 다 짰는데 이거 또 짜야 돼? 안 짜도 돼. 예외. 이게 시험이 잘 나와요. 관할하는 특광, 특특, 시장, 군수가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해야 된다. 다만 광역도시계획에서 기본계획 내용을 모두 포함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리고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같이
아니야. 인구 얼마이야? 10만이야. 이 세 가지가 동시 충족된 지역은 인구가 늘어날 가능성도 없고 개발의 가능 여지도 없으니 돈 아깝다. 기본계획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거가 제일 잘 나와요. 그리고 이제 관리계획으로 가면 관리계획은 똑같은데 입안권자가 똑같이 기초조사 하는데 얘 그대로 광역도시계획 준용하는데 토했다고 그랬는데 얘는 하나 더 하래요. 땅 파야 되니까 환경 파괴도 봐야 되죠. 그래서 환장학원 내에서 뭐 붙어 있지? 환경성 검토. 그래서 토지 적성 평가, 재취약성 분석, 환경성 검토 추가로 해라. 그리고 주민공람할 때 공람은 공법에서 나오면 항상 며칠 이상, 14일 이상인데 저기 정비법에 가면 정관장, 홍삼, 정이 뭐였지? 정비계획하고 관리처분계획만 30일이야. 홍삼 30일이야. 걔 빼고는 다 며칠 이상으로 찍으세요? 14일. 이때 의견 제시했는 거 60일 안에 통보해 줄 때 타당하다 인정되면 반영하겠다. 그리고 지방의 의견 청취할 때 특광, 특특, 시군, 의회 의견을 들어라. 단 국장, 도지사 같이 할 때에는 얘한테 송부해서 얘가 들어서 보고하는 형태로 돼 있다. 요것만 알면 돼요. 혹시 지혜는 지없다 들어본 적 있어요? 우리 용계기도지 입도복 있었잖아요. 도시공간의 내용. 걔네 중에서 지구단위 계획은 안 들어요. 지구단위 계획은 별도 지구단위 계획 지침에 따라 심의를 이미 했기 때문에 얘 시간 빨리빨리 가야 되니까 얘는 지구단위 계획은 어디에 의견 청취 대상이 아니다. 지방의회에서 지혜는 지 없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방권자가 광역도시계획이 아니라 얘는 기본계획을 보고 짜는 거죠. 기본계획 누가 짰죠? 특강특특시군이니까 얘도 특강특특시군이 짜야 되는 거야. 근데 이게 국가계획 관련됐다 그러면 누구도 짤 수 있고 국장, 광역계획 관련됐을 때는 도의사도 짤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방권자에는 국장이 있죠. 요거 국장이 짜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고 도의사가 짜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시험에 잘 나오진 않으니까 머릿속에 원칙이 특강특특 시군인데 국장이나 도의사가 위반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 이 정도만 알면 돼요. 그리고 시장군수는 윗사람이 누구라서 도지사한테 결정시 하되 특강특특은 본인이 하는 거라 시도지사가 하되 인구가 얼마 이상인 도시는 50만. 대도시한테 권한 줘버렸죠. 대도시는 대도시장이 직접 결정하겠다. 그리고 국장이 위반했으면 누가 결정해야 돼? 국장이. 국장이 결정할 때 국장만 결정하는 사유 중에 본인이 위반한 거 이따 나와요. 뒤에서 자세히 나와. 지금 제가 세 개 비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개발 제한 구역, 시가와인데 국가계획 관련된 것만 누가 한다? 국장. 수사는 국토부 관할이 아니라서 해양수산부 장관이 한다. 들어봤죠? 그래서 여기까지. 근데 얘는 공고라고 해놨고 얘는 고시라고 했잖아요. 얘는 왜 고시야? 그러면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효력이 없기 때문에 공고하고 끝내는 거거든요. 효력이 고시한테 발생하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결정됐는지 그림 그려주래요. 그림 그려주는 거를 우리는 지형도에다가 표시해 주게 돼 있어. 그래서 지형도에다가 표시해가지고 그려준 도면에서 뭐라고 하죠? 그럼 지형도면 고시가 돼야 내 땅이 어디가 결정되는지 알 거 아니야. 그러면 도시공간에게 결정 고시될 때 효력 발생한다라고 해야 돼? 지형도면 고시한테 효력 발생한다고 해야 돼? 근데 맨날 지형도면 고시를 뭐 다음 날이니 뭐 이상한 소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까지가 세 가지 비교한 건데 자, 그럼 요 두 가지 밑에 비교한 건 볼게요. 여기서 광역도시계획하고 기본계획하고 비교해 놓은 거 보면은 절차가 똑같은지 봐. 얘는 대상 지역이 몇 개 이상이네. 그래서 광역계획원이라는 게 나온 거고요. 얘는 그냥 A시 하나만 써 있잖아. 그러니까 도시잖아. 그래서 도시의 방향만 제시하는 거라서 얘 같은 경우는 수립해서 승인하고 절차 똑같죠. 똑같은데 누구만 다른 거냐면 대상 지역을 두 개 묶었으니까 둘이 같이 짜는 게 원칙이란 말이에요. 근데 둘이 짜가지고 3년 안에 승차 안 하면 지정해 주신 분이 짜겠다 이렇게 된 거고 얘는 관할하는 그 지역의 도시 관할하는 특광, 특특, 시장, 군수만 짜는 건데 영어로 뭐라고 그랬어요? 절대 국장은 못 짠다. 수립을 해야 되는데 안 짜는 경우도 있어요? 있어요?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같이? 아니야. 인구 10만이야. 안 짤 수도 있잖아. 맞죠? 그리고 둘이 상충되면 누가 우선한다? 광역 우선한다. 몇 년마다 타당성 검토해야 돼요? 이 관련된 거 문제를 이제 낸 거 풀어보면 자, 뒤에 하나 넘겨볼게요. 자, 봐봐. 광역도시계획 문제가 나온 게 두 문제가 밑에 있거든요. 제가 하는 거 보고 그것만 계속 나와. 봐봐.
광역계획권 누가 지정해요? 하면 아까 국장하고 도지사가. 그럼 이 사람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지정하겠죠. 이 사람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지정하겠지. 근데 밑에 있는 의견 들어서 그럼 지정이 딱 됐어. 그럼 되면 수립해서 무슨 절차인데? 승인 절차인데 인구, 경제, 사회, 문화 조사하고 그 다음에 공청회 할 때 공청회 제 며칠 전까지 의견신문에 1 이상 공고해서 대략 내용 알려주고 와서 의견 듣고 타당한 반영한댔잖아요. 그리고 지방의 의견 제시, 공법에서 우리가 의견 제시하는 건 다 30일로 해놓고 지네가 통보하는 건 60일로 해놨어요. 억울하다고 생각하셔야 돼. 우리한테 30일 주고 진 통보 60일 준다고. 나중에 하면 이게 헷갈리니까 우리한테 얼마밖에 안 준다. 30일. 지네들은 우리한테 얼마 준다. 그렇게라도 기억해 두세요. 수립할 때 같은 도면 시장 호수가 짜서 도지사한테 승인청하고 시도면 시도의사가 짜서 국장한테 승인청하는데 몇 년 안에 해야 돼요? 뭐 안 하면 3년 내 안 하면 도지사가 직접 또는 국장이 직접 짜는데 요청하면 같이 짤 수도 있죠. 1번에 시장 호수가 요청하면 누구랑? 도지사랑. 2번에 시도가 요청하면 누구랑? 국장이랑. 근데 둘이 짜다가 협의가 안 됐어요. 협의가 안 되면 단독이나 공동으로 윗사람한테 조정 신청할 수 있는데 공동으로 오면 조정을 하면 되지만 단독으로 왔을 때는 일정 기간 줄 테니까 그때까지 해라라고 권고하게 돼 있어요. 권고했는데 응하지 않았다. 직접 조정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시험에 제시하는 게 요 수리권자거든. 수리권자 오른쪽에 써놓은 거예요. 여기 같은 도 아니다 그러면은 밑에 있는 누가 짜야 돼? 시장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시도에 걸쳤어. 그럼 시도의사가 공동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3년 내 시장군수가 승인청을 안 했네. 그럼 윗사람이 누가? 도지사가 수립하여야 한다. 요청이란 말이 안 나오면 무조건 하여야 한다요. 3년 내 시도의사가 승인청을 안 했네. 그럼 국장이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 군수가 도지사님 같이 짜주세요라고 요청을 했죠. 요청하면 할 수 있다. 시도의사가 요청하면 국장이랑 공동 수립할 수 있다. 시장 군수 둘이 짜다가 도저히 안 되면 도지사가 짜주세요라고 요청할 수 있거든요. 그럼 요청하면 도지사가 단독으로 수립할 수 있다. 국악에 관련되면 다 꺼져. 누구예요? 국장이 수립해야 한다. 요청이란 말이 있을 때만 할 수 있다라고. 됐어요? 요거 갖고 두 문제 나왔는데 그냥 풀어보자. 일단 국토계획 법령상 광역계획권에 관한 내용인데 문제가 중개사 34이면 우리 시험 재작년 문제거든요. 거기 들어. 어차피 집에서 문제 안 풀어 갖고 온 거 알고 있어요. 여기서 풀고 절대 체크할 때요. 답에 동그라미 이렇게 해버리시면 이 문제 외우게 돼요. 절대 답 밑에 써 있어 어차피. 그러니까 이런 거 체크하지 마시고 필요한 것만 써놓는 거야. 절대 답은 체크하지 마세요. 자, 광역계획권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 여기가 시험장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봤을 때 방금 전에 했던 말을 들었는데 옳은 것 찾으랬잖아.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도에 여기가 경기도, 강원도 이렇게 걸쳤다는 얘기죠. 도니까 윗사람 누구예요? 국장. 그럼 도에 관할 구역에 걸쳐 있다면 도지사가 공동으로 광역계획권 정하는 거야? 윗사람인 국장이 정해주는 거야? 국장이 정해야지 공동으로 정하는 건 아니죠.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친 거잖아. 누가 지정해야 돼요? 국장이. 그럼 도지사가 정하는 게 아니지. 2번. 광역계획권이 하나의 도에 관할 구역에 있대요. 하나의 도약 속하여 있다면 도지사는 국장과 공동으로 광역계획권 지정하는 거야? 같은 도면 도지사가 정하면 돼. 그러니까 도지사가 정해야지 얘가 왜 공동으로 광역계획권 정해? 제가 오늘 공동으로 정한다는 말 한 번도 안 했고 공동으로 수립해야 된다, 수립할 수 있다라고 그랬지. 광역계획권은 누구만 지정한댔어요? 국장하고 도지사만 지정한다고 그랬잖아요. 3번.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이 사람이 광역계획권 지정하려고 한대요. 그러면 중앙행정기관장 밑에 주변에 있는 애 의견을 들어야죠. 그럼 얘는 심의를 어디서 해야지? 지방. 그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란 말은 틀린 말이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야죠. 도지사 나왔는데 도지사가 중앙행정기관장, 시도, 시군구 의견을 들어야 돼요. 근데 심의는 지가 있는 어디로 가야 돼?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야지. 4번. 국장이 광역계획권을 변경하겠다. 자, 국장이 지정하고 변경할 수 있죠? 그러면 밑에 있는 시도, 시장으로서 의견을 듣고 어디 얘가 있는 데는 어디예요? 그럼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아니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잖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야 된다. 다 틀렸네? 그럼 답은 5번이겠다. 자, 중앙행정기관장, 시도, 시장, 군수가 얘네는 지정권자가 아니잖아요. 지정권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국장하고 도지사. 그럼 국장이나 도지사에게 광역계획권 지정 변경 요청할 수 있다. 깔!
내가 까라면 여러분 끔 해줘야 돼. 예. 깔, 끔. 5번이 더블이잖아요.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야. 이게 34회, 그러니까 재정의 문제인데, 오른쪽에 있는 게 간평사 작년 문제거든요. 작년 문제야. 똑같은 사람이 낸 거야, 이거. 이번에는 광역계권이 문제입니까? 광역도시계획 문제입니까? 그럼 옳은 걸 찾으래. 그럼 얘는 수리권자도 물어보겠다는 거야. 지정권자도 물어보고 싶고. 그럼 이제 1.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다면 요거는 지정은 누가 해주는 거죠? 시도에 걸치면 지정은 누가 하는 거야? 국장. 짜는 거는 시도의사가 공동으로 짜겠지. 그럼 시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다면 관할 시도의사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 수립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네? 하여야 한다. 틀린 거 있어요? 어디 있어요? 역겨운 거? 없잖아. 틀린 거 있냐고. 비협조 이렇게 나올 거예요.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쳤대요. 그럼 시도의사가 공동으로 수립해야 되는 거잖아. 방금 했잖아, 여기. 여기. 시도에 걸치면 시도의사가 공동 수립해야 된다고 했잖아. 이게 그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문으로 나오니까 어려워 보이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일단 1번은 맞는 것 같고, 2번. 광역계획권, 일단 2년 나무 틀렸죠. 38 광대인데, 몇 년이? 3년이 지날 때까지 시도지사로부터 승인 신청이 없었어요. 그럼 이 사람이 누구예요? 국장이. 국장이 직접 광역도시계획 수립 하여야 한다. 한다죠. 요청이란 말 없잖아. 그럼 수립한다는 맞는데 숫자만 틀린 거네. 작년 4월달 문제예요, 이거. 3번. 중앙행정기관장 시도시장 운수는, 자, 이 사람은 지정권자 아니잖아. 이거 아까 봤던 질문인데 지정 못하니까 지정권자가 누구누구야? 국장이나 누구한테? 도지사한테 지정해주세요. 변경해주세요. 요청할 수 있다. 유치한 문제네. 4번. 도지사가 시장운수가 요청을 했네? 시장운수가 요청이라는 표현 나왔죠? 그럼 할 수 있다로 나와야 돼. 그럼 관할 시장운수와 공동으로 광역도시 수립할 수 있죠? 그러면 이거는 얘네가 공동으로 수립하니까 국장한테 승인 얻을 필요 없어요? 얘랑 얘가 승인권자였잖아. 그러니까 어딨어? 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된다, 받을 필요 없다. 받을 필요 없죠. 5번. 국장, 시도, 시장, 군수가 아까 기초조사 정보체계라는 거 만들어 놨으면 정기적으로 몇 년마다 또 나는 또 5년마다 확인하고 변동상 반영해야지. 그러니까 틀렸으니까 답 1번이네. 답이 너무 쉬워가지고 2, 3, 4, 5가 어려워 보이는 거예요. 1번은 정확하게 답 맞잖아. 그래서 그 문제가 있고 기본계획 문제 풀어볼게요. 자, 국토계획 법령상 도시군 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32회 때도 나왔던 질문이고요. 그 전에도 잘 나왔던 건데 앞에 너무 복잡해서 제가 안 썼어요. 27회, 26회 뭐 이런 거 써봤자 큰 의미 없어서 잘 나오는 거 모아놨는데 그걸 쓰는 의미가 없는 의미가 있어. 그죠? 그래서 이게 가장 최근 거만 제가 써놓은 건데 1번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여기서 수도권에 속하고 광역시와 경계같이 하지 아니한 시인데 인구가 10만 명 이하면 기본계획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조건 물어봤죠.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같이 아니한 시인데 인구 얼마 이하면. 그럼 두 개나 틀렸네. 답이네. 1번 찍고 웃고 있으면 자격증 날라오는 겁니다. 즐겁지 않아요? 여기 혹시 오늘 제일 멀리서 오신 분 있어요? 나 오늘 뉴욕에서 왔다 있으세요? 제가 멀리서 왔다, 뭐 제주도에서 왔다 있으시나요? 그때 뭐라도 내가 하나 줄게. 뭐 10,000원이라도 차비라도 좀 주려고. 나 제일 멀리서 왔다 없어요? 진짜 이렇게 비협조적으로 얘기할 거야? 나는 경기도권 바깥에서 왔다. 그래서 오늘 인터넷보다 오신 분들 많잖아. 나는 여기 여의도에서 왔다. 가까워서 걸어왔다. 한 번, 두 번. 제일 멀은 데서 온 사람 있으면 뭐 이따 갈 때 뭐라도 줄게요 내가. 안 해. 제가 안 해. 다 1번이에요. 멀리서 왔는데 일요일 날 아침 진짜 열심히 하려고 왔는데 좀 그렇잖아요. 좀 어떤 분 택시 타고 오신 분은 뭐 택시비만 5만 원 내고 오시는데 이거 수강료가 10만 원인데 그럼 갈 때 10만 원이에요. 그럼 들어가는 부수 비용이 더 많잖아요. 그래서 책이라도 하나 주려고. 늦었어. 일단 틀린 건데 1번이 답인 것 같은데 이제
시험장에서는 X를 해줘야 정확하게 나 1번 맞구나라고 할 거기 때문에 2번 보세요. 예, 맞는지. 팁으로 알려드릴게요. 기본 계획은 방향 제시하는 거죠. 그러면 한 개의 도시가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절약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된다. 얘가 18개 있거든, 내용이. 18개를 외워야 되는 게 아니라 땡땡땡은 뭐에 포함된다. 이 지문은 정답 지문이 아니에요. 그냥 앞으로 뭐뭐뭐 내용은 뭐에 포함되는 내용이다. 이런 말 나오잖아요. 기본계획 관리계획에서. 걔는 무조건 지문 구성하려고 낸 거예요. 답을 1번에서 줬는데 요 지문 넣어볼까? 해서 넣은 거예요. 저걸 시험에서 외우고 있어야 돼? 이거 안 나오고 다른 17번인가 나올 건데 기후변화 외우고 있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땡땡땡은 무슨 계획에 포함된다라는 표현은 문제 구성상 그냥 넣은 거라 정답 지문이 아닐 거다. 정말 내가 찍는다면 쟤는 찍지 마세요. 아시죠? 그 다음에 3번.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어. 이미 광역이 짜 있는데 기본계획을 짤 때 그러면 얘가 어느 게 더 큰 계획이라서? 그럼 광역에 부합되어야 되는 거죠. 네, 맞네. 광역도시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그리고 아까 기본계획은 몇 년마다 타당성 검토하죠? 그래서 5년마다 관할구역의 기본계획에 대하여 관할지역이 전반적으로 내용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해야 된다. 맞고 특광, 특특, 시장, 특광, 특특은이라고 그랬네. 이 사람은 특광, 특특, 시장, 군수가 짤 때 여기서 특광, 특특 본인이 확정하고 시장, 군수는 누구한테 승인 얻으랬죠? 도지사한테. 근데 여기서 특광, 특특은 기본계획을 수립 변경하려면 이 사람은 행정기관장과 협의하고 협의가 먼저예요? 심의가 먼저예요? 심. 협의한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뭐처럼 심의. 맞네. 협의하고 심의 거쳐야 되는 거니까. 지자체장이니까 지방 맞죠? 그리고 틀린 거 없잖아요. 역겨운 거 없죠. 찾아내봐 틀린 거 있습니다. 그대로 쓴 거니까 정답은 1번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밑에 간평사 문제 하나만 풀어보자. 그 밑에 바로 밑에 오른쪽으로 가기 전에 밑에 거예요. 광역도시 이번에 유형 보세요. 잘 봐요. 광역도시계획하고 기본계획을 두 가지를 같이 묶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 찾으라고 했어요. 1. 국장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광역이니까 비구속이니까 뭐겠지 해야지. 공청회 열어서 주민관계 전문가 모아놓고 의견 들어라. 근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 타당해. 타당하면 반영해야 됩니까? 네. 이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란 말 썼어요. 같은 도의 관할구역에 속했다. 그 안에 들어있는 시장 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을 하면 둘이 협의가 안 된 거야. 그러면 도지사님 혼자 짜주세요라고 요청할 수 있죠. 그러면 요청하면 요청이란 말 나왔으니까 도지사가 수립 할 수 있다. 맞네. 요청하면 도지사가 단독으로 수립할 수 있다. 이거 하려한다 그러면 튀인 거예요. 3번.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권자. 이거 아까 기본계획 나오면 이거 영어로 누구야? 특광, 특특, 시장, 군수야. 그러면 수립권자는 특광, 특특, 시장, 군수, 임의 여기까지 맞죠? 기준 그럼 어느 분이죠? 국장. 시도에서 틀렸네. 또 3번. 기준 하면 누구를 했어요? 국장. 4번. 도지사는 시장 군수가 수립했던 기본계획을 승인. 자, 시장 군수는 도지사한테 승인 얻어야 되잖아요. 그럼 승인 시장 들어오면 협의가 먼저예요? 심의가 먼저예요? 협의. 그럼 관계행정기관장 협의한 후에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먹어쳐라. 예전에는 심의 거친 후에 협의해야 된다는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의협심은 기억하고 있어야지. 그 다음에 타당성 검토 특광, 특특시장 군수 몇 년마다? 5년마다 재검토하여 정비해야 된다. 항상 나온 질문인데 벌써 2번 나왔죠. 이때 또 나옵니다. 답은 3번이 되는 거고. 자, 이거는 15년, 21년 간평사 문제인데 이번에는 3개를 다 물어봤어요. 봐요. 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계획. 이거 기본계획하고 뭐로 나누어지죠? 관리계획. 4개를 물어봤네. 4개 물어봤는데 옳지 않은 것은 1. 광역하고 국가계획. 자, 둘 중에 광역이 큰 거예요? 국가계획이 큰 거예요? 그럼 누가 우선하겠네? 그럼 다를 때에는 국가계획이 우선한다. 오케이. 이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하고 또 붙으셨다 이거. 둘 중에 어느 게 더 센 계획입니까? 그러면 두 가지 내용이 다르면 누가 우선한다? 광역이 우선한다. 맞죠? 도시군 계획은 특광, 특특, 시군의 관할구역, 즉
도시군 계획이죠. 전국의 도시마다 다 짜 있는 계획이지. 그럼 다른 법에서 토지 이용하려면 저거에 부합돼야 된다며. 그러면 관할구역에서 수립되는 다른 법률에서 토지 이용 개발 보존할 때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기본이 된다. 맞네. 예. 이거 되게 좋아하는 질문이에요. 교수님들이 되게 좋아하는 질문. 4번. 도시군 계획은 위에 있는 무슨 계획에 부합돼야 되고? 국가에 부합되어야 하며 기본 도시군 계획 내용하고 국가 계획이 달라. 누가 우선한다? 국가 계획이 우선한다. 맞네. 다 5번이겠네. 특별시장이 관할구역에서 해당 지역에서 다른 법에 따른 환경, 교통, 수도, 하수도 이거 분별계획이네 이거? 분별계획은 뭐에 부합되라고 그랬는데? 기본계획에 부합되라고 했잖아. 기본계획 내용에 부합되지 않아도 되는데 하극상을 일으키고 있네. 다 5번이네. 따라오겠죠? 졸린 거야? 오늘 하루만 좀 빡시게 가요. 그럼 이제 여기까지가 기본계획 끝난 거야. 이게 유형이 계속 이런 유형이었다고 지금. 그럼 이제 1번, 2번이 끝난 거야 이제. 이제 도시군 관리계획 가야죠. 그럼 뒤로 넘기면 도시군 관리계획 나올걸? 그래서 시작은 2번부터는 도시군 관리계획이니까 잠깐 쉬었다가 여기서부터 이어서 할게요. 잠깐만 치겠습니다.